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광주와 전남 지역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이 미국과 이란 전쟁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중동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주와 전남 지역 제조기업 109곳 가운데 약 84%가 중동 사태의 직접 영향권에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영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약 9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상승 등이 대부분으로 파악됐으며 유가 20% 상승 시 지역의 실질 소비와 투자가 각각 0.6%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0.33%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단기 유류세 조정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 지역경제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 등이 제시됐습니다. 여인두 정의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이란 사태로 나프타 대란이 발생하면서 목포시가 쓰레기 봉투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 예비후보는 3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목포에서 도매와 소매 모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시는 가격 인상 없다, 사재기를 자제해달라는 설명에 머물러 있는 건 행정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목포는 종량제 봉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는 긴급 물량을 즉시 확보하고 공공이 직공급하는 체계 구축, 투명한 유통 상황 공개, 필요하다면 유료 스티커 방식이나 QR코드 기반의 유연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경선에서 신정훈 후보가 강기종 후보를 제치고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양측 캠프에 따르면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진행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신 후보가 평균 지지율에서 앞서며 단일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단일화는 양측이 각각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해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뒤 결과를 합산해 평균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신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되면서 현재 5인이 경쟁하는 민주당 특별시장 경선은 4인 체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본 경선은 오는 4월 3일과 4일 실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30일 광주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전남이 40년 만에 행정담장을 허물고 하나가 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국가 균형 성장 흐름 속에 교육 통합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된 전문성과 행정 실행력을 강점으로 꼽으며 전남 광주 교육 수준 상향 평준화와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등을 6대 교육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성홍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장관호 예비 후보 측의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3월 30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예비 후보에게 광주와 전남 지역 공천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를 구성해 오는 4월 20일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목적을 단순 후보 선출이 아닌 선거 승리와 교육 개혁을 함께 이끌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니 인터뷰를 통해 각 선거구별로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박용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목포를 완전히 바꾸고 싶어 이번 선거에 나섰습니다. 목포는 오랜 시간 호남 정치 1번지라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정작 경제는 뒤처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경제 전문가가 나서서 목포를 서남권 경제 1번지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고교 시절부터 품어온 목포시장의 꿈을 위해 해운과 조선, 통상 등 실무 경제 현장에서 글로벌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저의 목표는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정체된 목포를 다시 살려내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목포시 예산 편성 시 효율성도 좋지만 우리 지역 사정에 맞춰 돈의 흐름이 목포에서 잘 돌 수 있도록 지역 순환 효과를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목포를 지탱해온 초성과 해양산업, 이제는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선박의 매매업, 선박관리와 수리까지 사업의 영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의 담장을 허물고 무안, 신안, 영암, 해남과 손을 맞잡겠습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들을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로 키워내겠습니다. 저는 목포를 동북아 의료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부지와 건물이 준비된 목포에 의대와 병원을 세우는 것이 혈세를 아끼고 가장 빠르게 의료 공백을 메우는 길입니다. 사통 발달의 육상교통망, 해상망, 항공망이 연결된 목포권의 국제교통망은 튀르키예, 태국처럼 의료 수요를 끌어모아 국제 의료 서비스 산업의 강력한 엔진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잡는 영리한 전략으로 목포의 의료 주권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첫째, 우리 땅과 바다의 결실을 세계로 보내겠습니다. 목포와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을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글로벌 수출 신화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목포의 사통 발달 교통망인 항만, 공항, 철도, 고속도로망을 이용해서 목포를 동북아 의료관광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령화 위기를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목포 중심으로 밀어붙였다는 불신, 무한 신화는 잃을 것이 많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행정통합이 아니라 경제통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연계, 통근, 교통망 통합, 관광, 해양, 농수산 산업 연결로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모든 지역에 이익이 생기는 통합을 만들겠습니다. 통합은 명분이 아니라 이익이 생겨야 합니다. 단계적 통합 로드맵으로 가겠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후보를 조명하는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흥 군수 후보들의 출마 각오와 공약을 살펴볼 텐데요.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 군수에 도전하기 위해 4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과 조국혁신당 후보 1명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곽태수 예비 후보는 마을 이장으로 시작해 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친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군수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4년 동안 국민들이 뭘 원하고 뭘 해주길 바라고 또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듣고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 민주당 김성 예비 후보는 민선 8기 동안 추진하지 못한 정책을 완성하겠다며 진검다리 3선 군수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방 소멸주기에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전남 광주가 통합된 상황 속에서의 어떤 장흥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저는 이 두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안군수로 출마를 하게 했는데요. 민주당 왕윤채 예비후보는 12년간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장안군의 12년을 의정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견제, 감시, 대안 제시를 해왔는데 그것이 변화의 주체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안군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려면은 장안군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 사순문 예비후보는 통일부 장관 보좌관과 도의회 경험을 앞세워 국도비 확보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장의 미래를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예, 리더의 경험이 다르면 장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예, 그동안 쌓아온 행정 역량과 경험, 그걸 통해서 다음은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입니다. 우리 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해서 또 알리백 사업 3단을 또 유치해서 지역에 경제가 돌고 세수가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 인구 소멸을 인구 증가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생활인구를 늘리고 정주 인구를 유치하는,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거기에 제일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정하는 것이다.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씩 들여서 인근의 시군을 찾아다니는 부모들을 봅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4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심야에 아팠을 때도 찾아갈 수 있는 그 소아과, 달빛 소아과를 운영할까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유치와 기본소득 도입 등 인구 감소 해법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운 장은군수 후보들. 민주당 장은군수 후보 경선이 4월 초로 예정된 가운데 어떤 후보가 사순문 후보와 경쟁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는 4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에서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권리당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즉각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을지역위는 명부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민영배 후보와 김영록 후보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각각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민영배 후보는 군공항 이전 부지와 송정권 일대를 통합 개발하는 노바 전략을 통해 광주를 서남권 관문형 미래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후보는 공항 이전 부지를 기후위기 대응형 생태 스마트시티 실험지로 조성하고 에너지, 도시기술 실증 특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광주공항과 탄약구 일대 약 500만 평을 융복합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K-팝 아레나와 대형 테마파크, 컨벤션, 호텔 등을 갖춘 복합 관광 문화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해 대응 지원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무안군은 최근 열린 군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는 기존 저지활동 지원 조례를 대응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는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를 군공항 이전 대응으로, 이전 저지는 이전 대응으로 수정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문 채택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광주교육대학교와 교원 양성과 임용 협력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3월 25일 광주교대 미래교육혁신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양성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다문화 인재 전형 등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 체계가 갖춰져 교육 정책과 교원 양성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진도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도 특산물 디저트 개발 품평회를 엽니다. 진도군은 4월 7일 군청에서 진도 특산물인 흑미와 구기자, 울금 등을 주 재료로 한 흑미 크런치, 몽글 샌드, 건강 쿠키 등 모두 10종의 후식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군민과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진행한 뒤 후식 10종에 대한 맛평가와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상품화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방송과 영화,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정원에서는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촬영됐고 여행 프로그램과 사극 영화 제작팀도 잇따라 이곳을 찾았습니다. 국가정원은 세계정원과 전통정원 등 다양한 공간 구성으로 한 장소에서 여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이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경관도 별도 연출 없이 완성도 높은 장면을 만들어내 촬영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창업을 앞뒀거나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고흥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흥에 전입이 가능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라면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고흥군 대표 누리집에 고시 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유난히 길고 더워진 여름에 이어 치명적인 한파가 찾아오는 겨울까지 해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흥군이 첨단 기술을 통해 수산업의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고흥에서 발생한 고수온과 저수온 피해 규모는 약 43억 원. 한 해 최대 약 16억 원으로 평균적으로 고흥 양식어가 10곳 중 3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흥 지역의 주요 양식 품종인 김과 전복이 수온 변화에 민감한 만큼 수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런 가운데 고흥군이 전통 수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에 나섰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1,900억 원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민간기업과 정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민관 협력 구조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핵심은 바다 송어 등 수온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어종 개발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양식 환경 구축입니다. 수온과 수질 등 해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양식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고수온과 저수온 피해를 사전에 예측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수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식 임대시설 등을 조성해 신규 어업인과 청년 인력 유입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간 협력 법인인 SPC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에 집중하여 스마트 양식 장비들을 국산화하고 동시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현장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아쿠아팜 테스트베드에서 실험을 거쳐 AX 플랫폼으로 완성 후 임대형 양식 단지에 적용해 어민들이 큰 초기 자본 없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고흥군은 올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증과 기반 구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지역 어가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고흥군은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간과 공공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는 실무형 컨트롤 타워가 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수산업을 청년이 유입되는 미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